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1회 FAT 1급 A형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을 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생각나는 거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하면은 첫 번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가 양대 질적 특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목적 적합성 하면은 피, 예, 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적,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신뢰성에는 검, 표, 중 또 세 가지가 있겠죠. 검, 표, 중. 그래서 검증 가능, 표현의 충실, 중립성. 그랬을 때 벌써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질적 특성은 신뢰성이구나.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며 중립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질적 특성은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부터 볼까요? 4번에 보시면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벌써 정답이 보이는 문제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즉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죠. 손익계산서,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자본 변동표, 4번의 현금 흐름표, 그리고 5번째 주석이 있어요.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은 재무제표는 주석에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맞는 설명 1번을 보시면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이 되겠고요.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이 부분이 바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다. 맞죠? 자, 3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3번. 다음은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관련된 자료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핵심 포인트는 단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매입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945번 수수료 비용, 즉 영업의 비용 쪽으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000주 곱하기 5,000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500만큼의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었고요. 그랬던 거를 7,000원에 처분을 합니다. 7,000원에. 그렇다고 하면은 5,000원짜리를 7,000원에 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씩 2,000원씩 돈을 벌었구나. 계산 나오지요. 2,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주당. 그리고 1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랬으면은 2,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단 말이지요. 그렇죠. 200만 원만큼 차이 나는 만큼이 단기매매증권 처분해갖고 이익 생겼어요 라고 할 뻔했지만 이때 관련해서 수수료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익 부분에서 저 10만 원은 어떻게 된다? 빼야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200만 원이 들어왔다가 10만 원을 빼줘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그렇습니다. 190만 원 만큼만 이익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볼 것 없이 여기 5,000원에 취득했고 매입 시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잡는다.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7,000원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씩 플러스가 되겠어요. 1000주 곱해서 200만 원만큼의 이익이 나왔는데 그렇게 수수료가 있었을 때는
수를 빼셔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무엇이냐?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대요. 벌써 물리적 형태가 없다. 이 부분에서 무형자산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권, 자, 개발비, 영업권. 그러면서 이때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적 형태가 없다. 그러면서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를 한다라고 했어요. 상표권, 영업권, 자, 개발비, 연구비 그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벌써 정답이 2번이구나. 왜냐면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앞에 자산의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산의 종류 부분에서 요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까요? 다음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료입니다.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대손 추정이라는 것은 못 받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전기 2월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를 말하죠. 충당금 기초. 그렇게 하고 외상 매출금은 정말 못 받게 돼가지고 대손이 벌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 대손 상각비는 자, 보충 혹은 설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충 또는 설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은요. 결국 20만 원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차기 2월이라는 뜻은 그래서 20만 원을 지금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13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실제 대손이 벌어졌기 때문에 10만 원밖에 없는 상태예요. 13만 원에서 3만 원을 대손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10만 원 보충을 해야 20만 원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대손 추정을 지금 얼마나 할 거냐. 대손 추정을 예를 들면 2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1%는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설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의 1% 하면은 여기서는 2만 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여기 차기 2월이라고 하는 금액이 요거 부분이 대손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022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7월 1일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2022년 말, 즉 6개월 사용한 후에 감가상각했을 때 정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 5년이에요. 5분의 500만큼 빼시면서 잔존이 지금 없어요. 남아있을 5년 후에 남아있을 금액을 0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로 나눠보시면 100만원 해가지고 2번 찍으시면 틀린다는 거지요. 50만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7월 1일자에 구입을 했고요. 월할 상각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다음은 항공의 휴대폰 도매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정기 대비해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이 오히려 줄었대요. 그랬는데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증가했다면 그거는 영업외, 영업의 이익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래서 영업의 이익하고 관련된 것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요.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뭐가 감소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있다면 수익은 영업의 수익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영업의 비용이 있다면 그게 감소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장사하고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관련해서 수익적 지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과 공가로 예를 들면 되겠어요. 세금과 공가로 잡아야 될 것인데 그거를 토지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세금과 공가라고 하는 것을 안 썼어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조금밖에 잡지를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적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늘어났겠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벌써 틀렸다. 그렇게 하고 부채는 나오질 않죠. 그러면서 4번 이렇게 세금과 공가로 잡았기 때문에 비용은 과소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인 토지 같은 자산이 늘어났거나 수익적 지출을 안 씀으로써 즉 세금과 공과금 같은 걸 안 잡음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부채와는 무관한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자 9번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경우 2월 말 재고자산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는 거지요. 지금 창고에 100개 있었고요. 그리고 200개 매입해갖고 따로따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200개, 자 100개, 20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개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요것부터 팔려나가요. 그럼 여기서도 100개를 팔겠지요. 100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매입이 일어났습니다. 물어본 질문의 핵심 요지가 재고자산을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요쪽 남아있던 요거하고 여기 남아있던 요거하고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12,000이 안 되겠구나. 공이 4개네요.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은 13만 원이겠죠. 도합 합치셔갖고 두 개 합쳐보시면요. 25만 원. 정답은 3번이다. 가 되겠습니다. 3번.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아요. 이때 재고자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 남는 걸 물어본 것이고요.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출 원가는 100개 요거 하나 하고요. 여기서 또 100개. 그래서 그 두 개에 더해 주시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임차료 지급 내역입니다. 자, 임차료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을 고르라 그랬어요. 7월 1일 날짜에 임차료 1년분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썼겠죠.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텐데 우리가 12월 31일 되면은 2022년도 12월 31일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뺀다는 거죠. 임차료 이걸 대변으로 탁 반대편에 빼주시고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는 선급 하고요. 그리고 미수 두 가지가 온다는 거죠. 요거 연습 많이 되셨나요? 왜 선급과 미수가 옵니까?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차변에는
선급, 미수, 대변에는 선수, 미지급 이렇게 되지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요. 나머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선급과 미수 같은 경우는 자산이 됩니다. 얘네들은 자산. 그리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가 되지요. 이렇게 부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변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임차료가 부채이기 때문에 선급비용 이렇게 3번 하셔야 됩니다. 임차료가 지금 현재로 비용이기 때문에 선급비용을 차변에다 써야지 미수 수익 이걸 쓰시면은 벌써 틀렸다는 거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군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인은 간이 못해요. 폐업자의 최종 간이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자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여기 벌써 3번 틀렸네요. 우리 보통 보시면요. 자 1기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확정 기간 끝난 그 다음 7월 1일부터 7월 25일 이내 그 기간에 납부 기간이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을 제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10%.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25일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사업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오케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원래는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납세지로 해서 전주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다 그러면 군산 따로 전주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워낙 불편하다 보니 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은 요 사업장의 납부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요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신고는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따로따로 하시고 신고도 따로따로. 그러나 납부할 때만 총괄하시는 겁니다. 4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즉 사장님이 한 명인데 전주에도 있고 사업장이 군산에도 있으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을 했죠. 그럴 때는 자, 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한 곳에서 주된 사업장에서 하셔가지고 신고도 납부도 같이 총괄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요 원래는 원칙이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한쪽은 납부를 해야 되고 한쪽은 환급을 받아야 될 때 환급을 받을 때는 일반 환급은 30일이 걸려요. 그래서 자금의 압박이 온다고요. 한쪽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해 놓으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지만 이때도 요거 사업자 등록은 따로따로 돼 있어야 돼. 총괄은. 그렇지만은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총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사업장마다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지만은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이걸 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활한 납세 의무 이행과 납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점, 총괄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또 한 곳에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요.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를 하셔야 된 납부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납부세액은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시면 그곳이 납부세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거 공급 가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10%이기 때문에 70만 원이 바로 매출 세액이 되는 거죠. 7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수치분 공급가액 이거는 매입 세액이 되겠죠. 24만 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70에서 24만 원 빼셔갖고 46만 원 이렇게 1번 찍으시면 틀린다는 거죠. 자, 왜냐면 상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공급가액 100만 원, 자 2000cc입니다.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불공입니다. 1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고로 여기 있던 240 중에서 100만 원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14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14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에서 14만 원을 빼신 거가 56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세액에서 공급가액이 바로 판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은. 자, 해서 여기 지금 발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판 거고요. 우리 매출하고서 이때 세금 10% 70만 원 매출세액 받으셔야 되고요. 수치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구입하고 오면서 남에게 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세금을 24만 원을 줬지만 그 중에서 요 1000cc 초과 차량 부분 공제를 못 받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되겠습니다. 자, 면세 대상은 벌써 책이죠. 책. 교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제화입니다. 오, 여기 오렌지가 있는데 이게 오렌지죠? 자, 다른 것들은 생수나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우리나라는 이 생수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생수들도 있지요. 농산물, 축산물, 농축수입 얘네들은 면세 제화가 맞습니다. 제가 틀릴 뻔했는데 나번과 다번이 답이 되겠죠. 휴대폰은 과세고요.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15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2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얼마냐? 라고 했어요. 1번에 보시면은 직원 비대면 교육 필요한 영상 장비 구입했습니다. 이런 거는 해주지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150. 그러나 거래처, 명절 선물 있지요? 이거는 안 되겠죠. 거래처는 안 된다. 트럭입니다.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승용차 1000cc 초과 차량이면은 안 되지만은 트럭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셨겠네요. 요 세금 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누락됐대요.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자라고 하면은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뭐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다음에 이름이 있었어야 되겠죠. 자, 해서 정답은 650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